저는 오늘 신부가 되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모두의 축복 속에 입장하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죠. 꿈꿔왔던 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행복한 순간에도 빈자리는 느껴졌습니다. 아빠가 없는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겨울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바깥은 눈이 소복하게 쌓여 하얀 세상이었고 식장 안은 따뜻했죠. 모두가 두꺼운 코트를 벗어내려놓고 환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선율이 흐르기 시작했고 저는 천천히 걸음을 내딛었어요. 발걸음을 떼기 전 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지우야, 아빠도 분명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 거야. 가슴이 찡했지만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노란 나비 한 마리가 어디선가 날아왔어요. 한겨울의 나비라니요? 모두가 의아한 표정이었죠.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겨울에 웬 나비야? 어디서 들어왔지?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비는 춤추듯 저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이요.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제 주변을 맴돌았어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그 나비는 마치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나비가 제 어깨에 살포시 앉았습니다. 그 순간 까맣게 잊고 있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아빠와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아빠가 내 손을 꼭 잡고 했던 그 말. 내 결혼식. 아빤 꼭 갈 거야. 나비가 되어서라도 말이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참을 수 없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아빠가 오신 거예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빠야. 약속 지켰구나.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을 만큼 작은 소리였지만 나비는 마치 이해한 듯 날개를 살짝 펄럭였어요. 그리고 잠시 후 다시 날아올라 제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겨울에 나비가 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기적이었어요. 아빠가 보내준 기적. 그 순간 저는 행복한 눈물을 흘리며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아빠가 함께 걸어주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아빠의 존재는 오래된 상처와도 같았습니다. 7살 때 일어난 그 사고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비가 내리던 날, 아빠와 함께 시골 할머니 댁에 가는 길이었어요. 아빠는 운전대를 잡고 제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달려오던 트럭이 중심을 잃고 미끄러졌어요. 아빠는 급히 핸들을 돌렸지만 빗길에 차가 통제를 잃었습니다. 다음 순간 저희 차는 가드레일을 뚫고 강으로 추락했어요. 물속에서 정신을 잃기 직전 아빠가 제 안전벨트를 풀어주던 모습이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저는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그러나 아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실종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제 인생에 들어왔죠. 강물에 휩쓸려간 아빠를 찾는 수색 작업은 몇 주간 계속되었지만 소득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매일 밤 몰래 우셨습니다. 저도 아빠를 기다렸어요. 창가에 앉아 하루 종일 밖을 바라보며 아빠가 돌아오길 기다렸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기다림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우연한 기적이 찾아왔어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먼 바닷가 마을에서 한 남자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그 남자는 외상으로 인한 기억상실 상태였죠. 경찰은 실종자 명단을 확인하다 저희 아빠의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요양시설에서 만난 그 남자는 분명 아빠였어요. 그러나 아빠는 저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텅 빈 눈으로 저희를 바라볼 뿐이었죠. 아빠는 말도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뇌 손상으로 인한 심각한 기억상실이라고 했어요. 회복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라는 진단이 저희를 절망에 빠뜨렸죠. 아빠는 살아계셨지만 동시에 이미 떠나가신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주말마다 요양시설을 찾아갔어요. 아빠 손을 잡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없었죠. 해가 지나고 또 해가 지나면서 방문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어느새 저는 청소년이 되었고 바쁜 일상 속에서 아빠라는 존재는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결국 저는 포기했어요.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아빠와 찍은 어릴 적 사진 한 장만이 유일한 추억이 되었죠. 그 사진 속에서 아빠는 항상 웃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남은 건 잃어버린 아빠라는 감정적 단절뿐이었어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상실감은 사라지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 겨울, 저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저를 그곳으로 이끌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제게 작은 치유가 되었죠. 특히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을 볼 때면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센터 관계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지역 방송에서 봉사활동 관련 인터뷰를 하려는데 지우 씨가 해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이런 활동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인터뷰는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진행됐어요. 아이들과의 추억, 봉사활동의 의미, 그리고 미래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 작은 인터뷰가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항구 도시 한마트의 텔레비전 코너에서는 우연히 그 방송이 나오고 있었어요. 기억을 잃은 채 15년을 살아온 한 남자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요양시설에서 나온 지 몇 년, 그는 작은 가게의 경비원으로 일하며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 남자는 지나가다 우연히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화면 속의 젊은 여성을 보는 순간 이유 모를 감정이 북받쳐 올랐죠.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방송을 지켜보았습니다. 지우.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입에서 나온 이름이었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아니 불러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면 속 여성의 웃는 모습, 말투, 눈빛.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죠. 그는 곧바로 방송국에 연락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방송에 나온 봉사자. 그 아이가 혹시 제 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방송국 직원은 처음엔 의심스러워했어요. 하지만 그가 말한 세부적인 정보들이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 아이의 왼쪽 팔에 화상 자국이 있을 겁니다. 7살 때 캠핑 가서 생긴 상처예요. 그는 또한 어린 지우가 좋아했던 동화책 제목, 곰인형 이름까지 기억해냈죠. 누구도 알 수 없는 정보들이었습니다. 방송국은 조심스럽게 저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혹시 실종된 아버지가 계신가요? 그 질문에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설마 아빠가 기억을 되찾으신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을 맞이하게 될까?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였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와 함께 그 도시로 향했어요. 만남의 장소에서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분명 아빠였어요. 나이가 들고 지친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제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습니다. 지우야. 아빠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완전히 기억을 되찾은 건 아니었지만 본능적으로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기억은 없어도 눈빛은 기억하고 있었어. DNA 검사는 형식적인 절차였어요.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우리 세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15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빠의 귀환은 저희 가족에게 둘째가는 기적이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꿈을 꾸는 듯한 시간이었어요. 아빠는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던 물건들을 모두 정리해 저희 집으로 오셨죠. 작은 가방 하나가 15년 세월의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빠를 위해 방을 새로 꾸미셨어요. 예전에 좋아하시던 색깔로 벽지를 바꾸고 편안한 침대도 드렸죠.
그렇게 저희 셋은 다시 한 가족이 되어 조금씩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아빠의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과거의 조각들이 때때로 스쳐 지나갈 뿐이었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새로운 추억을 만들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지우야, 이거 먹어볼래? 아빠는 직접 요리한 김치찌개를 건네며 물으셨어요. 어설픈 솜씨였지만 그 맛은 어릴 적 기억 속에 그 맛과 닮아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맛있어요. 제 말에 아빠는 마치 아이처럼 기뻐하셨죠. 밤이면 저희는 거실에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가 없던 15년의 시간을 메우기 위해 밤을 새우기도 했어요. 제 학창시절 이야기, 첫사랑, 대학 입학, 꿈과 좌절. 아빠는 마치 보물을 발견한 듯 제 이야기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셨습니다. 주말이면 셋이 함께 낚시를 가기도 했어요. 아빠는 낚시를 좋아하셨거든요. 그 사실만은 잊지 않으셨나 봅니다. 물가에 앉아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며 아빠는 말씀하셨죠. 딸아, 아빤 지금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15년의 시간이 지워진 것 같았어요. 마치 어릴 적처럼 아빠 손을 잡고 길을 걸으며 놓쳤던 시간을 하나씩 채워갔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부터 아빠가 식사 후 자주 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소화가 안 되는 정도로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아빠는 웃으며 말씀하셨죠.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에 복통으로 깨시는 일이 잦아졌고 식욕도 급격히 떨어졌어요. 어머니와 저는 걱정이 되어 아빠를 병원에 모셨습니다. 간단한 검사만 받고 올게요. 아빠는 밝게 웃으며 진료실로 들어가셨어요.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었죠. CT, MRI, 내시경. 일주일간 여러 검사가 이어졌어요. 결과를 들은 날 진료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췌장암 사기입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전이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 찾은 아빠인데 이제 또 잃게 된다니. 너무 잔인했어요. 의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문장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 셋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도 이 상황을 위로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을 뿐이에요. 아빠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 온기도 시간과 함께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 방 창문으로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우주도 우리의 슬픔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울었어요. 아빠를 다시 만난 기쁨도 잠시, 또 다른 이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시한부 선고는 저희 가족에게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의사는 길어야 3개월이라고 했어요. 너무 짧은 시간이었죠. 아빠를 되찾은 지 겨우 2달 만에 찾아온 이별 통보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충격과 침묵 속에 지나갔어요. 아빠는 병실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시곤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쉽게 말을 꺼낼 수 없었죠.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빠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지우야, 나는 괜찮아. 너만 행복하면 돼.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빠도 두려우시다는 것을. 단지 저희를 위해 강한 척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빠, 저도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낼 거예요. 제 말에 아빠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둘 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서로를 위해 희망을 말하고 있었죠. 저는 치료 방법을 찾아 헤맸습니다. 밤새 인터넷을 뒤지고 유명하다는 병원은 모두 알아보았어요. 대체의학, 해외치료법, 임상시험. 가능성이 있다는 모든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같았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한 번은 유명한 암 전문의를 만나기 위해 아빠와 함께 서울까지 갔습니다.
긴 대기 시간 끝에 진료실에 들어갔죠. 의사는 아빠의 검사 결과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그 말에 아빠는 오히려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괜찮아, 지우야. 인생이란 원래 그런 거야. 때로는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한 법이지.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아빠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참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많았네.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제야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셨는데 그것을 오래 보실 수 없다니. 아빠의 상태는 예상보다 빨리 나빠졌어요. 통증이 심해져 모르핀을 맞기 시작했고 체중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어느새 병원 침대가 아빠의 주된 거처가 되었죠. 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으셨어요. 병실에 들어설 때마다 환하게 웃으시며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서 아빠의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요양원에서 쓰신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은 날씨나 일상에 관한 짧은 기록이었지만 한 페이지가 눈에 띄었어요. 오늘도 꿈에서 그 아이를 보았다. 이름도 관계도 기억나지 않지만 가슴이 아프도록 그리운 아이. 언젠가 만날 수 있을까? 그 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빠는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도 저를 잊지 않으셨던 거예요.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항상 저를 찾고 계셨던 겁니다. 손쓸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점차 깨달았습니다. 남은 시간을 소중히 보내는 것, 그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것을요. 병원에서의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아빠의 병실은 저희 가족의 작은 안식처가 되었어요. 어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오셔서 아빠의 이불을 정리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셨죠. 저는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우리 셋은 마치 평범한 일상인 것처럼 시간을 보냈어요. 아빠는 점점 말씀이 줄어드셨습니다. 통증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 많이 듣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의 이야기, 미래의 꿈에 대해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아빠는 그런 제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해 하셨어요. 지우야, 내가 이렇게 잘 자라서 참 다행이구나. 아빠의 말씀에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빠가 곁에 계셨다면 더 잘 자랐을 텐데. 어느 날 아빠가 문득 물으셨습니다. 지우야, 너 언제 결혼할 거니?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했어요. 그때 사귀던 사람도 없었고 결혼은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글쎄요,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내 결혼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와 함께할 미래의 행복한 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대학 졸업식, 첫 직장, 결혼식. 아빠가 볼 수 없을 모든 순간들. 네, 아빠. 언젠가 멋진 사람 만나면 꼭 아빠 앞에서 결혼할게요. 거짓말이란 걸 알면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위해 그 거짓말을 믿기로 했죠. 병세는 나날이 악화되었습니다. 의사가 말한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아빠는 대부분의 시간을 수면 상태로 보내셨어요. 말씀도 점점 줄어들었고 식사도 거의 못하셨죠. 그저 링거액으로 연명하는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일주일, 아빠는 갑자기 선명한 정신을 되찾으셨어요. 의사는 이것이 임종 전 명료암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짧게 경험하는 마지막 선물 같은 시간이라고요. 그날 밤 병실에는 저와 아빠 단둘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집에 가셔서 옷을 갈아입고 오신다고 하셨죠. 아빠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평소보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내가 어릴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그리고 이제 또 너를 두고 가게 되어서. 아니에요, 아빠. 아빠가 돌아와 주셔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제 말에 아빠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빠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 결혼식. 아빤 꼭 갈 거야. 나비가 되어서라도 말이지.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빠는 제 눈물을 닦아주시며 속삭이셨어요. 울지 마. 약속할게. 아빠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손을 꼭 잡은 채 밤을 지새웠어요. 그날 밤 아빠와 나눈 대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빠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마치 편안한 잠에 든 것처럼 고통 없이 평화롭게. 시간은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아빠를 잃은 슬픔은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지만 삶은 계속 흘러갔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만난 사람과 사랑에 빠졌죠. 승민 씨는 제가 지역 봉사활동에서 만난 사회복지사였어요. 따뜻한 마음씨와 진실된 모습에 자연스레 끌렸습니다. 사귀기 시작한 지 2년, 그는 저에게 청혼했어요. 갑작스러웠지만 망설임 없이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승민 씨와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겨울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추운 계절이지만 따뜻한 사랑으로 채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결혼식 전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아빠가 그리워졌어요. 아빠, 내일 제가 결혼해요. 보러 오실 거죠? 소리내어 말했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빠는 분명 알고 계실 테니까요. 결혼식 당일 하늘에서는 작은 눈송이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지우야, 너무 예쁘구나.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어요. 그 포옹에는 아빠를 향한 그리움도 함께였죠. 그때였어요. 노란 나비 한 마리가 어디선가 날아와 제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겨울의 나비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겨울에 웬 나비야? 어디서 들어왔지? 모두가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죠. 나비는 천천히 제 곁을 맴돌았습니다. 마치 저를 인도하듯이요. 그리고 잠시 제 어깨에 앉았어요. 그 순간 아빠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내 결혼식. 아빤 꼭 갈 거야. 나비가 되어서라도 말이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이한 현상일 뿐이었겠지만 저에게는 분명한 메시지였어요. 아빠가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죽음을 넘어, 시간을 넘어 이 순간 저와 함께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아빠, 와줘서 고마워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비는 마치 대답하듯 날개를 살짝 펄럭였어요. 그리고 잠시 제 면사포 위에 앉았다가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승민 씨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제가 왜 울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테지만 다정하게 미소 지어 주었습니다. 결혼식은 마치 꿈처럼 진행되었어요. 서약을 하고 반지를 교환하고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순간 동안 나비는 계속해서 우리 주변을 맴돌았어요. 하객들 중에는 그 광경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뭔지 모를 경건한 분위기를 느끼는 듯 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하객들과 인사를 나눌 때도 나비는 여전히 제 주변에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창문 너머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안녕, 아빠.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다시 승민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결혼식 이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웨딩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식 영상이 편집되어 나왔다는 소식이었어요. 승민 씨와 함께 DVD를 받아와 집에서 틀어놓았습니다. 그날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화면에 하나하나 담겨 있었어요. 제 떨리는 입장, 승민 씨의 설레는 표정, 하객들의 축복 어린 미소까지. 여보, 다시 보니까 더 감동적이네요. 승민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면 속에서 무언가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그 노란 나비였어요. 잠시만요, 여기 좀 봐요. 영상을 되돌려 천천히 재생했습니다. 카메라에 선명하게 담긴 나비의 움직임이 놀라웠어요.
나비는 단순히 주변을 날아다닌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의도가 있는 것처럼 저와 승민 씨 사이를 맴돌았어요. 그리고 제 어깨에 앉았다가 볼을 스치듯 날아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승민 씨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그는 겨울에 나비가 나타난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 의미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승민 씨에게 아빠와 나비의 약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아빠의 기억상실과 재회, 그리고 마지막 약속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며 승민 씨의 눈가도 촉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비가. 승민 씨의 말을 끊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빠예요. 아빠가 약속을 지키신 거죠. 다시 영상을 보니 더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비가 제 귓가에 머물렀을 때 제가 미소 지었던 순간. 그 미소는 마치 누군가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것 같았어요. 영상을 보며 그때의 느낌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아빤 예쁘다고 말해준 거예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승민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고 마지막 장면에서 나비는 하늘 높이 날아올라 사라졌어요. 마치 영화의 엔딩처럼 화면이 천천히 암전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빠에 대한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아빠는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빠는 제게 물었습니다. 지우야, 행복하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네, 아빠. 정말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세상 속에서 문득 노란 나비가 떠올랐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아빠는 약속을 지켰어요. 겨울에도 세상을 떠나서도 나비가 되어 제 곁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믿게 되었어요. 때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요. 그것은 논리로 설명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에게 그 기적은 한겨울에 찾아온 노란 나비였어요. 요즘도 가끔 특별한 순간이 찾아오면 주변을 살펴보곤 합니다. 혹시 노란 나비가 날아오지 않을까 하고요. 아직 다시 만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알고 있습니다. 아빠는 항상 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요. 언젠가 저도 제 아이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겨울에 찾아온 나비와 죽음을 넘어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요. 그렇게 아빠의 기억은 우리 가족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테니까요. 삶은 때로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빠를 잃었지만 동시에 영원한 사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제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어요.